예,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중과하고 이제 중과 배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절세의 효과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과밀억제권의 중과라든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은 중과니까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 갈매기 표시도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정비구역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좀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이렇게 해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예, 여기 1억 이하짜리 주택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 사면은 뭐 어차피 뭐 1억 이하짜리 주택은 중과가 안 되는 거니까 중과 배제되겠지. 그리고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고민하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에 있는 거 1억 이하짜리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급하는 공공 매입 임대주택, 그 사서 공공이 사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다만 보시면은 2년이 경과할 때, 취득일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지분정리평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분을 적립해서 이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손익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익 공유형 이제 분양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해서 이제 환매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해서 다시 이제 그 일정 대가를 주고서 이제 돌려받는 환매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제 배제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현물 보상으로 토지를 주고서 이제 그 현물로 이제 주택을 받는 경우, 이때도 이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물 보상으로 공급받아 이제 취득하는 주택, 이것도 이제 그 중과가 이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공공성이 좀 있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배제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다만, 어떡합니까?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다만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3년 미만 상태에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등록 문화주택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하는 그 주택,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이 경우에도 이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그래서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 그래서 이제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는데 원래 용도로 쓰질 않는 것이죠. 공급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으로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아까 같이 다른 용도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이거 다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린이집 하는 경우도 이제 중과가 배제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보시면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 그때는 제외됩니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우리 원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이제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투자 회사가 취득하는 주택.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해당 주택의 매도자, 그래서 이제 그 매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해야죠. 임대 기간이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죠.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어떤 멸실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멸실해가지고 이제 그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그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가혹하다. 그래서 지금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멸실 목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주택이 이제 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자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 사업을 위해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때도 중과세가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것도 그렇고, 빈집 특례법 해서 여기도 이제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까지, 그런 단체까지 포함을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된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경우 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주택 건설 사업을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과 주택 아닌 건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 이때도 있지만 다만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이 주택과 주택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을 고려하여 그래서 행안부령에 따라서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요게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중과되는 경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신축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여기서도 다만, 항상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혜택을 주면은, 이걸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종의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 멸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 신축을 해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신축해서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해놓고 3년이 경과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신축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요때 이제 중요하죠. 요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요 시행자가 또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이때도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요 부분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대금으로 공사대금으로 취득을 했는 그 미분양 주택. 그래서 시공자가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보시면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선착순 공급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공사대금으로 이제 취득한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또 다만 있죠.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 권리의 원천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저당권 실행이라든지 채권 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이것도 이제 그 중과가 이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실행 또는 채권 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은행이 취득한다든지 뭐 농협 중앙회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런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다만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가 됩니다. 이 내용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죠. 이때 이제 그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가액이 6,500만 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 뭐 250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인가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게 6,500만 원 이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어딘지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또 쫓아가서 또 저기 전부 다 또 취득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제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여기 이제 해당 지역에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 접경 지역 여기 이제 그 접경 지역 뭐 경제 활성화 뭐 그런 게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예전에 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군사 보호시설 이런 거하고 이제 좀 이제 그 유사합니다. 이제 비무장지대 이제 그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뭐 이렇게 경기도라든지 뭐 인천 이런 쪽이 이제 접경 지역.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연 보전 권역 중 행안부령으로 이제 정한 지역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괜찮다 이제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국계법,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시지역 및 그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구역,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다음에 조세제한 특례법에 따라서 정하는 지역, 그다음에 사원 임대용 주택, 이것도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이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주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여러 평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만 있죠. 그래서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다 이제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제외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과되는 것이죠.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과점주주 50% 이상에게 제공하는 주택. 그다음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또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다든지 증여해버리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중과됩니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죠. 이 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물적 분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가 이제 지분율 이제 100%를 보유한 회사를 갖다 신설하는 요걸 갖다가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모회사가 이제 또 해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신설하는 법인이 또 그냥 상장까지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 한 경우, 그다음에 분할 신설 법인이 분할 법인을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여기도 또 다만 되어 있죠. 다만. 그래서 분할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유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과되는 얘기입니다. 중과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중과 배제되는 사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한 경우, 그다음에 또 주체가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제외되죠. 근데 여기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양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받은 자로부터 환매해서 취득하는 그런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중과 및 중과 배제 절세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